아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 새로 나온 캐논의 EOS R5죠. 미러리스 카메라인 EOS R5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풀 스펙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모두 나오지 않고 단순히 이제 어떤 카메라가 곧 출시할 거다라는 발표만 나온 상태에서 그냥 요 발표만 보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의 카메라인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5는 이제 거기 EOS 시절부터 EOS 5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버전으로 넘어간 5D라든지 5번이 항상 캐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5번을 붙이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러리스가 나왔는데 그 미러리스 R 시리즈가 나왔죠. EOS R 시리즈 미러리스 중에서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그 이전까지 약간의 어떤 간보기를 했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다 마음 먹고 만들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마 R5로 명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다른 큰 특징들은 R 시리즈랑 같고 이번에 R5에서 나온 중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뉴 이미지 센서 앤 프로세스 있죠. 이제 이미지 센서랑 이제 프로세스를 새 걸로 바꿨다. 캐논이 항상 이제 사골 센서로 유명한데 요거는 이제 나와가지고 최소한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안 좋은 점들을 극복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고 새로 만들었다면은 아마 훌륭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죠. 이거는 이제 IBIS라 그러는데 이제 바디 이거 손떨방이 센스가 이제 움직여가지고 손떨방이 된다. 바디 내 손떨방이 된다. 그리고 12프레임 메카니컬 셔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초당 12장을 기계식 셔터로 끊는다는 건데 이 정도면은 거의 프레스급 바디를 뛰어넘는 능력이죠. 이 정도 셔터 속도 그리고 전자식으로는 20프레임까지 찍는다고 하니까는 타사에서 나온 웬만한 프레스 바디를 상회하는 그런 고속 연사 기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캐논이 자랑하는 듀얼 픽셀 이제 CMOS AF가 있죠. 픽셀 하나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마치 위상차 신호 검출의 이제 AF 모듈처럼 사용하는 기술이죠. 이거는 이제 캐논이 한참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거의 무르익은 기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이제 또 20프레임 전자식 셔터는 이제 사일런트 셔터라고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는데 전자식 셔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밴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수 패턴이 나온다든지 그 부분을 아마 여기도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까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별 의미 없는 그런 전자식 셔터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자식 셔터를 했을 때 20프레임을 끊는다는 거는 굉장히 고속 그러니까는 그 프로세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듀얼 카드 슬롯이라 갖고 이제 메모리 카드 2장 넣는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여기죠. 이제 8K 로우 그리고 4K는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다. 이 정도 급이면은 그 시네마 바디에서도 구현하기 힘든 무시한 그런 능력치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까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양념처럼 이렇게 없으면 심심하니까 이거 칸 8개 맞추려고 노는 듯한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 뭐 서버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뭐 이런 아주 아무튼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풀프레임 이제 그 CMOS 센서가 이제 새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완전히 새로운 그 풀프레임 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특별히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성능을 많이 개선한 그런 버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 화소 수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약 4,500만 화소 정도 된다고 하고 왜냐하면은 8K를 갖다가 찍으려면은 4,000만 화소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4,500만 원 화소에 이제 센서가 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승부수는 어디가 될 거냐 이러면은 분명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될 거다.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얼마나 선방을 하느냐가 지금까지 캐논이 안고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센스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사골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피드 슈팅 업투 이제 20프레임 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계식으로 12프레임, 전자식으로 20프레임 끊는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소니와 더불어서 캐논의 오토포커스는 상당히 유명하죠. 상당히 뭐 정확하고 빠르고, 특히 얘네들이 그 EF 마운트로 바꿀 때부터 이게 완전히 그 오토포커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술은 20년 전부터 캐논의 이제 자동 초점 기술은 상당히 그 뛰어나고 특히 요즘 만드는 그 듀얼 픽셀 AF 기술 역시 많은 인정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동물 눈깔이라든지 새 눈깔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뭐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특별히 사용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거기 그 8K 비디오를 이제 로우로 그 인바디 바디 안에서도 녹화를 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도 녹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놀랄 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uncompressed 8K 비디오 슈팅 and then 이게 30프레임 29.97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다 이러는데 무압축 8K를 갖다가 로우로 찍는다. 그 말은 아마 초당 한 500메가는 넘어갈 거다. 데이터를 갖다가 기록하는 게 안 돼도 한 400메가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얘네들이 로우 포맷, 그러니까 동영상 로우 포맷 코덱을 자기네들 그거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시네마 DNG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코덱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그 프로세스 처리 능력이라면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K에서는 로우로 여기 레코딩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면은 8K의 이게 화소를 가지고 있는 8K의 근접한 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센스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8K 근접한 거를 그거를 4K로 압축을 해가지고 로우로 저장을 하려면은 8K를 그냥 통으로 갖다가 밀어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세스 능력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8K는 그냥 그 데이터 전송 속도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의 전송 속도만 빠르면은 밀어 넣는데 문제가 안 된다.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4K로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밀어 넣을 때는 압축하는 프로세스의 능력이 다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4K에서는 이 로우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펌웨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풀 픽셀 리딩 방식을 이용을 했지만은 아마 픽셀 스킵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4K에서도 로우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 그 완벽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품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K에서는 이제 로그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4:2 10픽셀의 퀄리티의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다. 이 점은 굉장히 뛰어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OD의 핵심적인 이런 어떤 능력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은 사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비디오로 얘네들이 완전히 전환을 했다고 봐야죠. 지금 전부 다 그렇듯이 블로그 시대에서 이제 유튜브 시대로 오면서 스틸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그런 그 미디어 영상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훨씬 더 고품질의 그 큰 품질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으니까 아무튼 그 이전에서는 굉장히 비싼 시네캠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이렇게 그 저렴한
비교적 상대적으로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렴한 이런 SLR 카메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아마 이 R5가 그 베팅하고 있는 승부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오두막이 나왔을 때도 처음으로 비디오를 촬영할 수가 있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풀프레임이라는 무지막지하게 큰 센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8K라는 거는 거의 시네마캠에서만 독주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드디어 이렇게 일반적인 소비자까지 이제 이거를 다룰 수가 있다. 물론 이거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뭐 이런 능력으로서는 아마 그거를 8K를 보기도 힘들고 8K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겠죠. 8K를 보기도 힘들고 이 8K를 갖다가 크롭을 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용 방식은 있겠지만은 그거는 직접적인 일반적인 소비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얼굴 마담, 그러니까는 EOS R5의 얼굴 마담격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내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만큼 영상에 집중했다. 이거를 하나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바디 그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있죠. 이거는 뭐 거기 넣어주면은 아주 좋은 거니까 뭐 이걸 안 넣었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는 없고, 특히 그 캐논의 마운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아이비스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카드 슬롯은 이제 UHS-2 SD, 그러니까는 SD 고속 버전 밑에 위에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두 줄로 돼 있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는 초당 한 200메가는 기본으로 찍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지원하니까는 안 돼도 초당 400메가, 500메가를 지원하니까는 얘네들이 말하는 8K 로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게 꿈만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8K 로우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를 몇 비트의 비트 심도라든지 혹은 이거 다이나믹 레인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시네마캠과 본격적으로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4K에서도 이제 로우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제 실제 필드 싸움에서 핵심을 가르는 이 로우 시장 마켓, 로우 마켓에서 그 핵심을 가르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돌돌 10비트 이 로고 파일만 해도 아마 충분히 만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러리스 시장이 DSLR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캐논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전을 면치 못했죠. 한때 2000년대 이후부터 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꽉 잡았던 이 캐논이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돌도 맞고 짱돌도 맞고 막 쥐어 터지고 이러다가 특히 소니한테 막 뚜껑 맞았죠.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반격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점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이런 점을 보고 같이 이 비디오 시장에 들어가고 박터지게 싸울 건지, 아니면 저기 하지 말고 그 스마트 카메라 맨날 내가 하지만 그걸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니즈를 그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수요도 이 스마트 카메라 쪽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소니는 자기네들 이제 소니 그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엑스페리아이라고 안 팔리지만은 아무튼 스마트 기술도 가지고 있으니까는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에 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누가 먹느냐, 이 싸움은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이죠.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비둘기 날리면서 싸우는 거하고 무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 오른쪽에 저 탱커 이러면 딱 돌려서 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죠. 우리는 지금 5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는 카메라가 나온다면은 아마 일반적인 웬만한 시장은 다 씹어먹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온 캐논 EOS R5 같은 경우에는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메라다. 이게 단 400만원 이하로 나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3,500, $3,300가 넘어가는 순간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마 캐논에서 지금 렌즈 가격을 매기는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5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출시 가격.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